절대로 안 산다, 국내에선 무조건 망한다 이런 말이 무조건 나오던 차인데 결국은 초대박이 났습니다. 그동안 그냥 자료 중 하나를 언급하면서 가볍게 넘어갔는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가지 소식들을 보니 그냥 넘어갈 만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테슬라는 테슬라인데 중국산 테슬라가 말 그대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기차는 역시 테슬라를 따라가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지금 미국만 아니라 유럽,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저렴한 전기차가 필수로 필요한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보조금 없이 저렴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최근에 환경부가 새로운 걸 하나 발표했거든요. 이게 지금 현대기아차랑 KGM 그리고 테슬라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유럽에서도 새로운 발표가 나오면서 현대기아차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는 차주들 입장에서 기대할 만한 것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초대박난 중국산 전기차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죠. 당연히 비아디 같은 중국 브랜드 전기차는 아닙니다. 중국 브랜드 그 자체로 한국에서 성공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우회적인 겁니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테슬라가 한국에서 초대박이 났다는 건데요. 이미 자료론 많이 보여드렸죠. 8월 이후로 모델 Y 중국산 모델이 국내에 도입됐고 그 뒤로 단일 모델 판매량이 10배 넘게 뛰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라고 했나요? 판매량 상승 이후로도 이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간다는 게 컸습니다. 그래서 수입자 판매량 1위도 찍고 상위권도 계속 유지하면서 국산 전기차들보다도 판매량이 잘 나오고 있는데 이건 꼭 한국 시장만 따지는 게 아니더라도 테슬라 전체적으로 2023년은 굉장히 다이내믹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테슬라 투자자들한테도 굉장히 오르막 내리막이 뚜렷한 한 해였거든요. 작년에 주가가 한번 급락했고 올해 초에는 가격이 비싸다고 욕을 먹고 여러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반등을 이뤄냈고 주가도 $250 선으로 올라왔습니다. 올해 들어서 상승률로 따지면 100%에 달하는 건데 물론 희망적인 숫자를 할 수 있는 $400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그렇다고 분위기가 나쁜 건 아닙니다. 테슬라와 중국의 관계를 테슬라 투자자들은 굉장히 큰 리스크로 봤을 거고 한편으로는 반등의 기회로 보기도 했을 겁니다. 일단 한국 시장에선 확실하게 성공적이었습니다. 차 가격이 5,699만원, 정부 보조금을 더하면 4천만원대까지 떨어져서 기존 미국산 모델 Y 롱레인지 모델보다 3천만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이 덕에 관심을 끄는 것부터 성공적이었습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중국에서 생산한다는 사실보다 테슬라라는 브랜드 파워가 더 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팔린 테슬라가 15,437대, 이 중에서 모델 Y 중국산 모델만 10,000대가 넘습니다. 이것만 봐도 따로 성공의 근거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좀 더 의미를 부여해 보자면 이 덕에 중국만의 전유물처럼 느껴졌던 LFP 배터리가 재조명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침 비슷한 시기에 토리스 EVX도 출시가 됐고 저희 시승기에서도 말씀드렸듯 LFP 배터리를 더 이상 중국만의 산업으로 가두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저렴한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판단할 때가 됐고 국내 자동차 회사들 뿐만 아니라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그것도 미국 브랜드인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저가형 모델 생산으로 위한 수단으로 썼다는 것부터 시선이 조금은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중국만의 산업으로 가두면 안 되겠구나, 우리 배터리 기업들과 자동차 제조사들도 새로운 수단을 찾거나 아니면 LFP 배터리를 우리 기술력으로 커버해야겠구나, 이런 관점이 생긴 거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한 겁니다. 특허 문제와 자본 문제 같은 것 때문에 가격 정상화 과정에 중국이 깊숙이 침투하게 된 건 사실이니까요. 이걸 어떻게든 우리 기술화하거나 해야 할 텐데 배터리 문제 말고도 최근에 또 여러가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빨리 움직일 때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 미국 시장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와 유럽 시장 관련 이야기는 뒤로 밀린 경향이 없지 않은데 국내와 유럽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시장부터 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가지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는 보조금 없이도 저렴한 전기차를 내놔야 할 때가 진짜로 왔다는 거, 또 다른 하나는 LFP 배터리의 대안을 빠르게 강구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왜냐면 환경부가 LFP 배터리를 규제한다는 발표를 했거든요. 야, 이거 이렇게 되면 KGM이랑 현대기아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KGM은 일단 현재 나와 있는 토레스 전기차 그리고 앞으로 나올 전기차도 대부분 비아디의 LFP 배터리가 들어갈 거고 현대기아차도 저렴한 모델은 LFP 배터리를 계속 사용할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현대기아차랑 KGM 모두 규제 대상이 된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거죠. 환경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이겁니다. LFP 폐배터리가 상대적으로 재활용이 어렵죠. 배터리 재활용 관련 내용은 지난번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렸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뭔가요? LFP 배터리는 비교적 돈이 되는 광물을 재활용하기가 어렵고 재활용하는 비용도 많이 들다 보니 재활용 자체가 돈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재활용이 어려운 것보다도 재활용이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게 더 문제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환경부도 LFP 배터리가 재활용성과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들킬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 방안을 따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 방안이라는 게 뭐냐? 간단합니다. 환경부가 관리 방안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는 두 가지입니다.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 그리고 폐기물 처분 분담 금제인데요. 그냥 이름만 들어도 제조사나 배터리 기업한테 책임이 간다는 걸 알 수 있죠. 우선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 EPR이라고도 부르는데 사전적 의미는 이런 겁니다. 제품 제조 수입 업체에 제품 폐기물 일정량을 회수하고 재활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걸 이행하지 못하면 업체에 부과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현대차가 LFP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를 출시했어요. 시간이 지난 뒤에 판매량 차량의 40% 이상 폐배터리를 현대차가 직접 수거해야 한다는 의무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거나 재활용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부과금을 현대차한테 부과하는 거죠. 이걸 제조사가 완전히 부담하게 될 건지 차 가격에 반영이 될지는 지켜봐야 하고요. 폐기물 처분 분담금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할 때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폐기물은 LFP 배터리겠죠. 이게 뭐 중국산 배터리를 겨냥해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거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환경부는 일단 중국을 겨냥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시간 싸움인 거죠. 포스코를 비롯해서 여러 기업들이 LFP 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하잖아요. 이 기술이 상용화돼서 LFP 배터리 재활용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면 환경부도 이 관리 방안을 굳이 도입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선 두 가지 과제가 주어진 거죠. 만약 이 관리 방안이 도입된다면 LFP 배터리로 전기차 제조 원가를 낮춰도 결국은 재활용이나 관리 비용이 추가로 나간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선 원가 절감 수단을 마련하고 저렴한 전기차 소식이 해외발로만 머무르도록 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국내에서도 실현되어야 하는 단계가 됐다는 겁니다. 유럽에서도 약간 답답할 수 있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결론은 저렴한 전기차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현대기아차가 유럽에서도 저렴한 전기차를 빠르게 출시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기존과의 차이는 역시나 보조금 없이도 저렴해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프랑스가 시작입니다. 프랑스와 먼 나라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보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프랑스판 IRA라고 불리기도 하던데 프랑스와 먼 곳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환경 점수를 불리하게 주고 이 점수가 낮으면 보조금을 못 받게 하는 겁니다. 즉 유럽에서 생산하거나 프랑스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란 건데 이것 때문에 지금 유럽에서 생산되는 코나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포함됐지만 니로 같은 차들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일단 이 제기를 진행할 거라고 하는데요. 결국 유럽도 전기차 보조금 정책 같은 게 축소되거나 까다로워진다는 건데 최근에 나왔던 소식들을 잘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렴한 전기차와 관련해서 유럽발 소식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르노가 보급형 전기차 브랜드를 론칭하고 폭스바겐은 저가형 전기차의 티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게 모두 국내와는 당장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은 체감이 어렵기도 했는데 이제는 현대기아차도 빠르게 저렴한 전기차 출시를 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어쩌면 저가형 전기차 시장에선 많이 늦은 걸 수도 있습니다. 이미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보조금 기준을 까다롭게 개편하고 있잖아요. 당장 우리나라만 봐도 어떤가요? 내년부터 겨울철 효율이 좋지 못한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죠. 유럽도 프랑스가 시작이고 다른 국가들도 슬슬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비슷한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고 튀르키예는 아예 전기차 제조사들이 서비스 센터랑 콜센터를 140개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걸 기준으로 만들어서 외국 업체 진입 장벽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EU 차원에서도 핵심 원자재법 CRMA 도입도 발표한 상태입니다. 이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배터리 핵심 원자재 있잖아요. 지금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데 앞으로는 유럽에서 생산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유럽도 유럽 내에서 원자재도 생산하고 채굴하고 배터리 전기차도 유럽에서 만들라는 거죠. 심지어 일본도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재생항공연료, 그린스틸 이런 것들을 전력 사업으로 취급하면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일본판 IRA를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가형 전기차 시장에서도 빠르게 움직일 때가 됐다는 겁니다. 유럽이랑 미국에서 괜히 저렴한 전기차 소식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선 보조금 정책에서 자유로운 가격이 형성되어야 하고 생산 측면에 있어서는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과제까지 주어진 거란 말이죠. 물론 차주들한테는 좋은 소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전기차 제조사들도 저렴한 전기차를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빠르게 출시해야 한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미국이나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일본에서도 제3의 요인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편차가 심해질 거란 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